일단 수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해 작년까지 뭐 비슷한데요. 거기 보면 과학 조정 점수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대 뭐 시행계획, 정시 시행계획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투 과목에 가산점 주는 형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원원도 포함이 되어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2의 그 가산점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원점수 지금 가채점 때는 그거를 합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실채점 때는 이제 총점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신 성적 수업해 주신 거 이번에는 이제 PDF 파일로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결과가 다 나와서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다 수업을 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엔 책자로 만들어질 겁니다. 책자로 해서 학교로 이제 배달을 해드리는지 아니면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직접 드리든지, 아마 그거는 그때 이제 배부 방식은 추후에 이제 다시 알려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번 더 정확한 이제 통계가 나오면 또 드릴 것을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가채점 때는 뭐 이제 분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능 모의 평가가 됐건 수능이 됐건 이제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시 인원, 두 번째가 난이도, 세 번째가 변별도. 한 이 정도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응시생 숫자입니다.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날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자 수입니다. 지원자 수를 갖다가 이제 4년 동안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할 만한 수치가 있죠. 이 졸업생 등 88,000명, 역대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많이 최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재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뭐 이제 실제 이제 지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응시생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 응시생 하고 비교 보면 접수하고 수능 응시생하고 항상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작년에 47만, 올해 46만이니까 44만, 올해는 44만보다는 적겠죠. 한 42만이나 43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년보다는 확실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치를 보면, 광주도 보면 매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 지금 광주 학생 숫자로 많이 줄었어요. 제가 저 뒤편에 내신 성적 수학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좀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거 같이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영역의 응시 비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분석을 하면서 왜 광주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광주가 화작이 72%에 가까워요. 작년에 수능 때 76%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고 이제 엄매가 늘긴 늘었는데 작년 수능에 보면 이게 화작이 65% 정도였어요. 그리고 엄매가 35%. 아직도 저희가 전국하고 차이가 국어 영역에서 너무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얼추 비슷하죠. 오히려 미적분이 전국 통계보다도 높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은 이게 국어 영역에서 사실 화작 선택하면 불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장님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강요는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구입니다. 사회탐구. 사회탐구는 9과목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 역시나 생활과 윤리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나머지 과목은 보시다시피 뭐 작년 수능하고 올 저희 광주를 비교를 해봐도 수치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빼놓고는 좀 의미가 없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더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과목, 투과목 이제 네 과목씩 있는데 가장 많은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죠. 전국보다도 지금 한 4% 정도 높죠. 근데 지금 지구과학이 희한하게 빠졌어요. 광주 학생들이 좀 빠지고 오히려 물리학에 쏠리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동안 지구과학 그 1등급 커치 수능에서 한 3년 동안 계속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이탈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대가 2를 의무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의 관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에 좀 집중이 쏠려 있고 4월달 결과 제가 뒷편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왔고 근데 광주 학생들은 얼마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 사회탐구, 사탐, 그러니까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그 다음에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보시면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52%, 과학탐구가 40%. 그러니까 즉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은 사회탐구 쪽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언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은 한 60% 가까이가 과학탐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언매와 과탐의 조합이 합법 화작과 사탐의 조합보다 훨씬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여기 보시면 광주가 차이가 좀 광주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52% 똑같은데 여기 언매에서 보시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사회탐구가 적죠. 그리고 과학탐구가 많고, 즉 사회탐구 인문계 쪽 아이들이 지금 언매를 안 한다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계를 선택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지금 언매를 안 하고 화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각 학교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유불리는 좀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볼게요. 수학은 보면 학통, 뭐 당연히 뭐 사회탐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학탐구도 약 7.4%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하면 이제 관심 있게 뭐 미적분의 과탐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보시면 사회탐구가 사탐과탐하고 사회탐구가 무려 합치면 10%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 예전 같으면은 사탐을 선택을 하면서 미적분을 선택을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합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인문계열 그 차트 이제 책자를 보셔도 그 상위권 레벨의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상당히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문계인데 저 합동 안 할래요. 저 미적분 할래요. 그 이유는 단순하겠죠. 왜? 미적분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국어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수학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하가 사실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쉬웠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죠. 엄청나게 눈으로 풀어도 풀 정도로 많이 쉬웠다. 그랬는데 응시생이 얼마 안 돼요. 203명 점점 줄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사실 줄고 있습니다. 이 기하의 위치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예 학생들이 좀 기하를 좀 아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역 이제 어려운 정도를 이제 응시생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됐고요. 국어 영역 통계에서 보면 이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3월달하고 6월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장님들이 저희 진협에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3월에 보시면 공통 화작이나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두 집단 모두 6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월 달 대비 국어의 공통 부분은 쉬웠다. 그러면 선택 부분은 어떠냐? 자, 잘 보십시오. 화작문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매는 떨어졌죠. 즉 국어는 3월달 대비 공통은 쉬웠고 화작도 쉬웠다. 하지만 언매는 어려웠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평가원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화작과 언매의 최고 점수, 표준 점수 차이가 더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질점 때 물론 할 겁니다. 할 건데 미리,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을 공통을 어떻게 출제하겠는지를 아마 선생님들도 부장님들도 예측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점수 차이 9.9, 11.21. 자,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은 보시다시피 전 영역에서 일단 파란색이죠. 전부 다 올라갔어요. 보면 확통도 조금 올라가고 미적도 조금 올라가고 기하도 조금 올라가고 하다못해 선택 평균도 조금씩은, 확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죠. 많이 올라갔죠. 미적분도 많이 올라갔고요. 기하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사실 그래서 이제 6월 달하고 3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은 3월 달하고 비슷했고 그 다음에 선택은 굉장히 쉬웠구나.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의 공통 성적과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이 갭이 차이가 있는지. 그러시면 우리 학교가 이게 공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6월 달이다 보니 선택의 전범위가 아니죠. 뭐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해보니까 공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공통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부탁 말씀 드렸거든요. 좀 힘 좀 더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확통과 미적의 이 차이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제 일단 선택의 선택 점수, 선택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3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이 최고 표준 점수가 선택이 쉬운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언매를 본 집단이 공통 영역에서 평균이 더 높겠고 미적분을 본 집단이 더 높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죠. 생각보다 기하를 본 학생들의 공통 영역 평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실력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이제 공통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하는 문제가 선택은 좀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연 왜 미적분을 선택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뭐 단순합니다. 비율입니다.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100점의 비율. 당연히 언매가 높겠죠. 그죠? 당연히 언매가 높고 화작은 당연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말고 원점수 100점부터 11점까지 그냥 쭉 도수로 한번 그려봤어요. 도수로 그려봤더니 빨간색이 6월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파란색이 3월인데 지금 77점까지 여기 보시면 한 69점, 67점대까지는 6월 달이 훨씬 더 인원수가 많죠. 인원수가. 그러다가 이 65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6월 달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봉오리도 파란색 3월 달은 이 정중앙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6월 달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봉오리를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국어가 훨씬 더 이제 쉬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비율이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수학은 뜨문뜨문 나오죠. 어디서 나오시는지 아시죠? 100점, 96점, 92점, 88점. 그래서 수리 가요, 수리 나요 할 때는 1등급 컷, 2등급 컷이 거의 96, 92, 88 여기서 끊겼는데 이게 확통과 미적분을 같이 합산해서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 92에서 끊기질 않죠. 93에서 끊길 수도 있죠. 이게 1점 차이로. 왜냐하면 합산을 하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조정 점수 해가지고 가중치를 적용을 하다 보니 이게 입시사에 있어서 그래서 뭐 미적분은 뭐 90에서 80에서 81리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집단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97점도 조금 보이고요. 여기 93점도 보이고요. 여기 89점도 보이고요. 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 때문에 1등급 컷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라도 진짜 실수 안 하고 꼭 더 맞춰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봤어요. 3월달하고 6월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패턴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똑같죠. 패턴이. 단 6월달이 선택에서 조금 더 쉽다 보니까 봉우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작년 수능은 원점수하고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 수능 원점수를 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점수가 안 돼서 3월달하고 비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학교에 3월달 데이터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영어. 문제 영어죠. 3월달에 영어가 1%대의 전국 비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7.83% 나왔고요. 제가 작게 적어놨어요. 지금 작게 뭘 적어놨냐면 지금 6월달 저희 광주 도수 상으로 부장님들이 보내주신 상으로 90점 이상이 5.62%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저희 광주가 전국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많이 차이 날 때는 한 1.5, 적게 차이 나면 한 1.2. 그러면 전국 데이터를 예상을 해보면 7% 내외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7% 내외라고 하면 작년 수능하고 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그죠? 한 문제, 한 2점짜리 한 문제 정도 영어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월달 전국연합 1등급 컷이 7%대로 기한이 납니다. 즉 최소한 이번 6월달은 4월달 전국연합만큼 나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좀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시험을 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꼭지는 이제 실제점대 그래가지고. 근데 요 그래프를 계속 제가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쭉 이게 보시면 이때부터 절대평가인데 한 번 내려갔다가 두 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는 평가원이 사실은 한 여기 6%대에서 7%대에서 맞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수준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은 뭐 원점수로 딱 잘라서 1등급 컷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생활과 윤리부터 사회문화, 작년 수능 3년 동안 수능, 그 다음에 50점 만점이었던 과목, 그죠? 22년 수능 지금 6과목이었죠. 50점 만점이. 보시다시피 올 6월 달은 생활과 윤리 42점을 제외하고는 47점에서 50점이죠. 그러면 아까 윤리와 사상부터 정치와 법이 제가 응시생이 적다고 했습니다. 즉 이 과목이 쉽게 출제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역대 봐도 계속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시생이 많아서 등급에 하나 실수를 했을 때 등급의 변화가 둔한 과목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아싸리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할 건지,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과탐 가보겠습니다. 과탐은 만만치 않죠. 과탐은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45점 밑에인 과목이 많았고, 특히 여기 재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그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45, 43, 48, 45.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이 사실은 조금 쉬웠죠. 이번에는 조금 쉬었다. 이례적으로 좀 쉬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2. 올해 지금 4월달 전국연합 실제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모든 카톡방에서는 2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9, 36, 40, 38 이거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수 자체가 적어요. 도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각2 선택자 좋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5, 43, 90, 99 선택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작년하고 올해 2 응시자 숫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4월달에 3,400명, 3,100명, 7,200명, 5,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수의 어느 정도의 몇 명의 도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도수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023년도 거를 2 선택자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4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2를 응시하게 되는데, 보시면 3,000, 3,000, 4,000 오히려 떨어졌고요. 7,000 조금 떨어졌고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 4월 달만 비교를 하면 사실은 2 응시자가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2를 의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성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수능의 요 퍼센트는 뭐냐면 4월달 대비 실제 응시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3,791명에서 2,628명, 딱 70%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70%를 예상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올 수능 예상 인원을.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재학생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가 이제 조금 한번 이제 부장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 전국연합 2 표준점수 100분의 등급을 아까 하다가 제가 원점수하고 표준점수만 일단 따가져왔어요. 한 테이블에 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1등급 컷 31, 27, 26, 27입니다. 절반만 맞으면 되죠. 절반만 맞으면 1등급입니다. 무려 근데 표점이 73, 72, 69, 70. 웬만한 원과목 만점보다도 괜찮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선대학교 교과전형 수능 체제가 6등급입니다. 6등급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9점, 8점, 9점, 6점. G2 6점. 3점짜리 2개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통과 못할 학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또 6월달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수능도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부장 선생님들이시니까 학교에서 이번 6월달 결과를 보시고 과연 어떤 아이들한테 이거를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이 어마어마합니다. 11.61입니다. 네, 세 문제 반이죠. 세 문제 반. 네, 찍어도 나오는 세 문제 반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G2는 저는 2등급 내지 3등급 블랭크는 봤거든요. G2에 9등급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등급 0점. 네, 백지를 내도 8등급입니다. 9등급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뭐 가채점 뭐 분석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좀 더 가채점보다는 이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가성적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파일로만 드리고 통계는 이제 못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3학년 정보 공시를 제가 좀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정보 공시를 두들겨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올 고3이 작년 2학년 때 정보 공시였어요. 근데 올 2023년 5월달 정보 공시를 보면 191명이 도망갔습니다. 1년 사이에 191명이 어디로 갔어요. 자퇴가 됐건 전학이 됐건 뭐 얼로 하여튼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1,600명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내. 그리고 광산구 뭐 구별로 한번 해봤어요. 구별로 해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비슷하고 확실히 광산구가 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광산구하고 북구가 학생 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동구가 제일 적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수도 동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5개 학교 있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부장님들이 보내주신 데이터 2023년도는 1,600개의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특이했던 것은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인문이 많아 보여요. 인문이 많습니다. 계열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문 계열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 요 갭 차이가,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줄고 있어요. 즉 아이들이 이제 인문을 선택을 안 하고 자연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열은 이제 대학 희망 계열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근접해 왔고, 사실은 6월 모의평가 접수 현황을 보면 과탐이 4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과탐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구나. 광주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21년, 22년, 24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1등급 인문계열 0명, 1명, 올해는 3명이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자연은 작년과 똑같게 13명의 만점자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여기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여기 사회에는 한국사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100등을 보시면 100등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졌고요. 300등 떨어졌고요. 500등 떨어졌고요. 다 떨어졌죠. 왜? 그건 간단합니다. 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인문도 줄었고 자연도 줄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요 차이 한번 보십시오. 요 차이는 인문이 더 크고 자연이 좀 적죠. 그 이야기는 자연계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색은 2022년도 1.0, 1.2, 1.4, 1.6까지의 학생 수를 그냥 이게 급간을 그린 겁니다. 이거를 그려보는 이유는 이게 보시다시피 인문에서는 당연히 2023년이 훨씬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연에서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을 했냐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지금 작년보다 인원수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러면 요 구간을 쭉 타고 내려가시면 2.8, 3.0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쭉 타고 내려가면 3.8, 4.0.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면 문제가 요 구간이 내신 요 구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전대를 쓰죠. 전대는 기본적으로 쓰죠. 그러면 전대 쓰실 때 요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조심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오히려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 입결 보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현상.
오히려 그리고 상위권은 조금 덜 나오는, 그리고 1.8대가 여기 보시면 1.8, 정확하게 1.8이죠. 1.8이면 사실 정말 애매한 도수죠. 애매한 점수죠. 이게 서울로는 갈 수 있으나 과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점수대인데 그런 거 만만치 않다는 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극과별로 좀 보기 좋게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자연계 1.0부터 1.19까지 보시면 작년 76명에서 올해 61명 좀 떨어지긴 했어요. 좀 떨어지긴 한 15명 정도 떨어지긴 했죠. 하지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때까지 보시면 사실은 이 인문 같은 경우는 21년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1등급 때가.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90명대 들어오다가 올해는 79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저희 지역만의 현상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올해 인문계 아이들이 대학을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반면 자연계 학생들은 작년만큼이나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비교 3등급까지 무게를 보시면 보십시오. 324명, 1100명, 어마어마하죠. 숫자,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4등급까지 보시면 900명, 여기는 1000명도 안 돼요. 여기는 벌써 2000명이 넘어갔는데 이게 그래서 인문과 자연은 아마 수시 지원 전략 패턴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이제 전남대학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인원을 파악을 하는 것은 뭐 서울권 대학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 지역 대학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연이어서 광주 캠퍼스가 선발 인원은 시행 계획에 의하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이제 뭐 학종 뭐 아마 저번에 설명회 때도 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원자 수가 줄었죠. 이거는 학생들 선호도가 떨어졌고 근데 합격률은 더 좋아졌습니다. 유일하게 줄어든 건 종합의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고고 일반하고 고교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합격률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합격생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뭐가 많이 줄었냐면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만한 학생, 희망하는 학생만 쓰고 있다. 근데 부장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지도를 잘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뭘 설명을 드릴까 해서 전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성적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1등급 그러니까 그 70% 컷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70% 컷 발표를 하는데 그게 70% 컷이 1.0부터 1.5인 학과 자연계 4개 있죠. 무슨 학과인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렇지. 보십시오. 1.5에서 2.0은 하나밖에 없어요. 2.0에서 2.5는 6개. 대부분 여기 2.5부터 4.0까지 쏠려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통계 내면서 2.8 그 다음에 3.8 강조드렸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일반 전형은 이랬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도 보겠습니다. 뭐 교과 전형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12개, 33개, 14개 학과가 몰려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등급대 2.5부터 4.0대에 있는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전남대를 쓸 때는 좀 끝까지 경쟁률 보시면서 접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학과가 일반 전형에서 더 성적이 높게 나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죠. 작년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이게 그
성적이 더 높았어요. 근데 성적이 더 수치상으로 낮았다. 그러니까 성적이 더 좋았다. 근데 70%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작년 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일반 전형이 훨씬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올해까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해가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선생님 23년도에 22년도 자료를 보면서 일반 전형이 더 낮았다. 이쪽으로 쓰자. 그래서 쭉 몰린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뭐 어디 가나 무슨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선생님 여기가 저 점수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결론은 올해는 비슷비슷합니다. 숫자가 여기가 조금 더 많아서 그렇지 일단 비슷비슷하니까 끝까지 경쟁률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일반 전형에서 더 성적이 좋게 나왔던 학과를 찾아봤죠. 22년도에는 일반 전형에서 3개 학과가 나왔는데 23년도에는 꽤 많이 나왔죠. 근데 보니까 일치하는 학과가 있었어요. 철학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물리, 수의, 약학, 의용식물, 의료, 전기, 조경, 지능형 모빌리티는 보시다시피 일반 전형이 지역 전형보다 훨씬 더 성적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년 연속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원래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은 올해에도 또 쏠릴 확률이 좀 크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특히 선생님들, 부장님들 물리학과 전략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뭐 약학부 수의학과야 워낙 점수 커트라인 높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중간인 학과가 없어요. 보면 성적이 아주 높거나 성적이 좀 낮거나 한 학과들이 이제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분포도를 찍으러 갔어요. 전년도 입시 결과 저희 교육청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다 찍어왔습니다. 다 찍어서 전대 종합전형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학과가 정말 종합전형 나온 종합전형을 했을까? 파란색은 불합격, 빨간색은 합격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과를 골라야 될까요? 쭉 보시다시피 여기 경영학과 보시면 쭉 빨간색이 위쪽으로만 포진되어 있죠. 이쪽에서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학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독일 언어 보시면 최고가 여기인데 오히려 중상위권에서만 합격자가 나왔고요. 1월 인문 보시면 오히려 여기가 불합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중간 쪽에서 합격생 4.5죠. 4.5에서 합격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지원자는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합격생이 뜨문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종합전형을 설명해 주실 때 작년 합격 자료를 종합전형을 수치상으로 보여주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불합격 사례까지 쭉 이게 소트 대기업 사례 보시면 그리고 어디 저희 올리고 사례 보시면 점수상으로 쑥 소트 시킬 수 있거든요. 합불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가운데 합격생이 어디가 나왔는지를 학생과 같이 봐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 보시면 자연은 학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르기 힘들었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학과가 몇 개 있었어요. 보시면 건축학부가 이 중간에도 이 합격생 데이터가 보였고 동물자원도 이 중간에도 합격생이 보였고요. 산업공학 정말 모릅니다.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수학과는 오히려 중하위권에서 성적대가 더 많이 합격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부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 이런 데이터 뭐 4점 후반대죠. 근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네. 부장님들이 보내주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어야죠.
네,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아마 참고 삼아 보시라고 준비해봤고요. 이제 조대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도에 조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이거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4차 때부터 충원 합격이 없죠. 철학과 아랍어 전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최저를 통과를 못했다고. 즉 아랍어 전공 설명을 드리면 모집인은 20명에 지원인은 40명인데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8명, 4명. 그죠? 그러니까 최초 20명 발표하고 4명 한 거죠. 그러니까 40명 중에 24명만 통과를 한 거고 최저를. 그 다음에 등록은 8명 한 거죠. 지금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해봤습니다. 더 늘었죠? 네, 더 늘었습니다. 아예 여기 보시면 2차 때부터 아예 없는 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이 2차 때부터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는 거는 작년과 똑같은 학과,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이 바뀐 학과는 아예 1차부터 빵명 끝에까지. 즉 광기술공학과 25명 중에 25명이 최저를 통과 못했다는 소리죠. 왜? 그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조선대학교가 최저를 6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속내 때문에 아무래도 낮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은 아예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대 경쟁률 보고 들어가면 진짜로 뭐 학교에 아주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 가능. 그리고 투 과목까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힘들어하시고 학생들이 제일 그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제일 희망하는 이제 의학계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조대 의학계열 좀 해봤고요. 일단 모집 인원부터 비교를 해드리면 크게 변한 것은 전남대 의예과 지역 인재가 67명에서 78명. 조금 늘었죠.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11명 늘었고 수능 최저는 작년과 동일한데 전남대 의예과가 과탐 2개 평균 작년 입시 요강을 보니 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절사라는 표현이 맞았죠. 따라서 작년 과탐 2개 평균이 1.5면 1이었지만 올해는 2등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봤습니다. 작년 기준, 그러니까 절사할 때 기준으로 전남대 의예과 수능 가채점, 실채점, 수능 최저 만족자가 458명. 올 3월 수능 최저 통과자가 378명 줄었죠. 근데 사실 여기에 부장님들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영어가 3월 때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 수치가 너무나도 많이 줄었어요. 심지어는 조대 의예과 여기 과탐 한 과목이죠.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 치리학과 또 늘었고요. 약학 또 늘었어요. 인원수는 줄었는데 수능 최저 만족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전조대 의치약이 수능 최저의 문제를 이제 떠나놨구나. 수능 최저로 뭔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물론 이거 가배치입니다. 이제 부장님들이 7월 말에 다시 보내주시면 다시 조금 더 손을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가 낮아지면서 생긴 현상은 뭐냐면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 순번으로 딱 내려가세요. 최저가 높을 때, 즉 전대 의예과 4합 6일 때는 약학부가 1등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의예과가 높게 올라가고 약학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보시면 1.13 제가 등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40등 잡았습니다. 왜 40등을 잡았느냐? 저희는 보면 기존에 수능 만족자가 이제 충족자가 사실은 이 사합 6 할 때는 한 150명 정도였어요. 150명 그래서 2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 수능 때는 한 300명에서 300명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안 변할 것 같아서 작년에 그냥 조금 올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전남이었습니다. 1월달 전남대 워크숍을 갔는데 전남 지역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수능 최적 만족자가 4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맞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전남대 의과 커트라인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조대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 40등, 60등입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또 낮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4였습니다. 그러면은 전대에 떨어졌고 조대는 아까워서 못 썼고 그런 학생들이 올해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졸업생까지 고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 등급이 높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내신이 살짝 떨어진 건 있으나 강력한 졸업생이 있고 또 올해 학생들도 내신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분석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전대의예과 수능 만족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78명을 이제 조사를 했죠. 수능 만족자가 어디에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만족을 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수능 최저 3개 합이 한 3인 학생들 그죠? 3합 5니까 3합 3, 3합 4, 3합 5가 있을 텐데 3합 3이 무려 90명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쩌다 2등급 하나 나오겠지 했는데 3등급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3등급이 국어 3등급인데 세계 3등급이 나오려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뭐겠습니까? 올 1이라는 소리죠. 이게.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3합 3은 일단 어찌됐건 이게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영어가 좀 의아해했어요. 두 번째 3합 3.5입니다. 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칸이 2등급부터는 두 칸인데 좌측은 1.5, 우측은 2.0, 좌측이 2.5, 우측이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를 맞은 학생들 여기 보면 영어가 4등급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3월달이니까 그죠? 3월달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1.9%의 1등급 비율 그러면 4.0일 때는 보시면 86명 확실히 떨어지죠. 4.5일 때도 1등급을 이제 조금 1등급 숫자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국수 탐을 가지고 3합 4.5를 맞췄어요. 그러면 마지막 5등급 보시면 쫙 분포가 퍼지게 됩니다. 결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죠. 만약에 영어가 8%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1, 2등급이 왕창 나오면 수능 최저 만족자는 전대의과 3화 5자를 맞춘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늘겠구나. 그러면 내신의 경쟁력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실채점 때는 작년 수시 서울 전국 이렇게 해가지고 좀